박정희 대 전두환. 전 일단은 X됐다. 매드몬스터 이거 농담이 아니고 제이우가 너무 이뻐. 그래서 내가 이 얼굴에 내가 맨날 취해 있다가 집에 와서 이렇게 보잖아? 그럼 너무 싫은 아저씨가 막 있는 거야. 야, 뭔 짓거리야! Drumroll please. Today we got 이호창, no. 이택조, no. We got 이창호 선생님. Welcome to the pod.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가 여기 오게 될 줄이야. 와. 오셨습니다. 와! 텐션 좋은데요? 그러니까 역시 프로는 네, 프로는 다르다. 다르시네. 와. 아니 여기 야, 이 고즈넉한 이 사무실과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이 좀 안 되긴 하는데. 네. 전혀 상관없어요. 상탈로 할까요? 상탈할까? 근데 지금 뭐- 앞으로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금 상탈. 네. 광고주님이 좀 싫어하실까봐. 오히려 좋아하실 오히려 수 좋아하실 있어요.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남자 한번- 3명 적국지 6개 나오는 아니 거예요. 한번 물어보시죠. 지금 문자 보내놓고 지금 생긴 전화할까요? 카톡이나 뭐 문자를 보내놓고 네. 만약에 승인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하고 그 전까지는 입고 있으면 되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전바지어 끝나고 한번 문자 한번 오케이. 네. 예. 그 제가 이제 이창호님이랑 전화를 좀 했습니다. 그 이제 사전에 전화를 했는데 이창호님이 종교, 정치 모든 뜨거운 질문 오케이다. 다 나는 상관없어. 답변할 수 있겠다. 오. 상관없다라고 하셔가지고 네네네.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어떠하게든 답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답변만 하시면 돼요. 네. 대통령 이상형 월드컵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대통령 역대 대통령 월드컵 13강 박정희 대 전두환. 전 일단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먼저. 오.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오케이 이유는 없는 거야. 이유까지 말하면은 뭐가 다 보여지니까 오케이. 어떻게든 뭐든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무현 vs 이승만. 오. 이거 쉽지 않은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고트긴 하죠. 다음 라운드 노태우 vs 박근혜입니다. 제가 88년생 서울올림 이건 이유를 얘기하면 안 돼. 네. 네, 왼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선생님. 근데 제가 노태우 그 대통령님이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좀 어떤 분인가요? 어떤 분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넘어간다. 한번 찾아보세요. 노태우 그러니까 어떠한 분이 제가 다른 아니,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아는데 네.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셨고 그다음에 저기 88 올림픽 서울 그거 할 때 계셨고. 네네네. 네. 좀 한국 레이건 느낌인 건가? 그런 거는 전 잘 모르고 그냥 제 이상형인 겁니다. 이상형. 저 지금 외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외적으로 보고 있다. 네네네. 오케이. 단순 스웩으로? 네네네. 오케이. 자 다음 거로 넘어가시죠 그러면. 저는 이거 아예 몰라요. 국사나 이런 거. 그럼 노태우 예, 선배님으로 노태우. 하겠습니다. 선배님 예. 최규하 vs 김영삼.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 YS. 이건 좀 빨랐는데요? 네? 이건 좀 빨랐는데요 고르는 게. 저 다 빠른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레이턴시로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영삼 대통령님이 조금 그 시그니퍼스가 있더라고. 그쵸. 저희 또 네. 몇 대표가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 저는 윤보선. 윤보선 대 윤석열. 요거는 말씀해 주세요. 근데 왜 윤보선님은 왜 2년밖에 그렇죠. 왜 1년밖에 재임을 안 하셨죠? 저 때 이제 그 잠깐 임시. 임시 대통령. 예. 임시 통령. 그 사실 두 번째 분도 예정 임기를 2027 임기를 채우지는 예정으로 못하셨죠. 일단은 예. 윤보선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윤보선님으로 갑시다. 다음 라운드는 이명박 대 김대중. 우와, 이거 빡세다. 이거는 네. 저는 이명박 오케이 이명박. 예. 전 대통령. 알겠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님이 문재인 선배님은 부전승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시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거고 어떠한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정말 그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문재인. 네, 이창호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이상형 월드컵이지 어떤 정치적 이상형 월드컵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어떤 인물 그러니까 좀 기반. 호감이다. 네네네. 전 박정희. 오케이. 인물이 지금 좁혀지고 있어요. 저는 노무현. 오케이. 잘생기시긴 한데. 이명박 선생님은 부전승입니다. 네. 자 이제 준결승전이네요. 네, 박정희 vs 노무현. 사실상 결승전인가요, 이거?
근데 이거 제가 꼭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할 시간이 있지 않나요? 그쵸. 전반전 후반전도 있잖아요. 그쵸. 4강전은 후반전부터 한번 그럴까요? 좋아요. 아, 이건 생각이 좀 필요하니까. 아니 이게 야 이거 왜 이렇게 여기다 뭐 올가미를 채우고 있는 거지?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럴 여기서부터는 연장전으로 가시죠. 아 연장전으로 여기서 이건 파킹을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또 이창호님이 전화로 너무 자신만만하시게 정치, 종교, 뜨거운 질문 내가 다 예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제가 좋아요. 또 준비를 하긴 아니, 했어요. 이런데 아니면 이런 곳 아니면 언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까? 그쵸. 아, 근데 코미디언을 데리고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더 열심히 살게 해주는 이런 건전지를 새로 껴주는 거야. 그쵸. 오래된 건전지를. 약간 웨이트 같은 거죠. 아니 근데 야 우리 그 전에 영상들이랑 진짜 다르게 또 이렇게 반겨주시니까 왜 위스키를 주신지 알겠네 이게. 라프로이. 라포. 그럼 이제 그 준결승은 그러면 저희 엔젤 투자자 연장전으로 넘기도록 합시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살짝 지금 해놓고 조금 죄송한 게 해놓고? 지금 해놓고 죄송한 게 솔직히 저여도 조금 빡셀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저거 하는 거는 그래요? 누구 박정희 전 대통령 vs 노무현 전 대통령 누굽니까? 박정희 노무현. 저는 노무현. 네, 저는 노무현. 근데 이건 뭐 그 정치적 이런 걸 빼고 그냥 사람의 리즈를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인물적인 어떠한 그 인물성, 인간적인 호감이다. 인간적으로 보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모르고. 아니 내가 정치적도 뭐 연결이 돼 있을 수 우리 있지만. 동네에 형들이 많이 있어도 네네. 내가 좀 더 좋아하는 형이 있을 수 있고, 그쵸. 조금 어려운 형이 있을 수 있고, 그쵸. 그런 것처럼 다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왜 취향 차이. 왜 이렇게 대통령님 사진 들면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왜 띄우는 겁니까? 심지어 외국 분께서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님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시네. 근데 저 친구가 외국 대통령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 굉장히 그래요? 좋아해요. 정치진으로 바꿔주세요. 우리 저분 이상형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 요즘 그러게요. 김영삼 선생님 요즘 김영삼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좀 많이 꽂혀 있더라고. 확실히 이명박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최근에 봤는데 무슨 릴스로 봤거든요. 누가 막 이명박 대통령님한테 그 길거리에 막 가가지고 뭐 4대강 막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막 던졌어. 그냥 출소하시고 그냥 시민이 막 4대강 뭐 물어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명박 대표님 좀 되게 잘 얘기를 하고 그 릴스의 좀 취지 자체가 그래도 사실 이명박님이 되게 대단하신 분이다. 왜냐면은 엄청 아무것도 없었다가 그 사원부터 회장까지 사원부터 현대 회장까지 갔다가 사실 그거에서 대통령까지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간다는 거는 이거는 뭐 아메리칸 드림에서도 사실 찾아볼 수 없는 이건 코리안 드림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냥 이분이 어떠한 업적을 이뤘고 이런 걸 둘째치고 그냥 그가 보여준 어떠한 커리어적 행보 이거는 사실 정말 리스펙터블한 일이다. 이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고졸 아닙니까? 맞아. 고졸 대통령 아닙니까? 이 눈빛을 보세요. 쇠를 씹어먹으실 분 아닙니까 이거는? 그쵸. 현대에 들어가서 쇠를 목숨 걸고 금고를 지킬만 하네요. 네. 정치 얘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세그먼트로 넘어갑시다. 우리 사람 얘기했지 우리가 언제 정치 얘기했습니까? 사람 얘기죠. 맞네요. 저도 그 프로파간다에 당해버렸습니다. 이거 정치 얘기가 아니네. 그럼 우리 사람 얘기한 거죠. 저분들도 사실은 저희 같은 시민이거든요. 그럼요. 그렇네요. 인간이죠. 네. 하지만 월드컵은 후반전에 답하겠다. 확실히 좀 맺고 끊음이 있으시네. 아니 이거 약간 아차하면 이거 가겠는데? 순간적으로 느껴지셨구나. 아닙니다. 자객들이 있는 거 같아요. 여기? 진짜 근데 저희는 진짜 그런 의미는 없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없었어요. 저도 그냥 다 농입니다. 농. 그렇죠. 사람의 어떤 이런 거죠, 그냥. 감사합니다. 저 담배를 제가 끊은 지가 한 1년 이제 되는데, 네네. 여기는 실내흡연을 하고 싶네요. 네. 여기 재떨이 확보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어떠세요? 이제 그 한국 좀 예능이나 뭐 방송 이런 데는 저희는 사실 요런 건 없잖아요. 한국 예능 가서 대통령 취향 밝히면서 요런 건 없을 것 같은데 그거 대비 저희 요런 이 메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해요. 맨날 어떻게 보면 정형화돼 있고 맨날 똑같은 이런 포맷들 조금은 지루하잖아요. 그쵸. 우리도 왜 체할 때 이거 혈 한번 바늘로 뚫겠습니까?
빠져나가고 새 피 또 오래된 피 나가면 또 새로운 피 만들어지듯이 맞아요. 이런 어떤 또 배출 공간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해서 요거는 그 이창호 개콘 종영날 모두가 통곡할 때 웃은 이유. 이거는 무슨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개그 콘서트가 그 지금은 또 요즘 아주 인기리에 또 이제 방영이 되고 있는데 요즘 방영하고 있나요? 지금 개콘 하고 오래됐고 네. 또 인기도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할 때 저희는 이미 이제 이런 코미디가 좀 약간 문을 닫는 수순이 오겠구나라는 걸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시청률이 좀 시청률도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고 유튜브가 더 많이 인기를 얻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이거 다 너무 그냥 정말 울었어요. 그 마지막 녹화 날. 슬프고 힘들고 얼마나 속상해.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무대인데. 그쵸. 근데 딱 2명이 안 울었어. 네. 곽범이랑 저랑. 우리는 뭔가 이제 그러니까 뭐냐 너무 슬플 때 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슬퍼서 웃음이 난. 근데 그때 유튜브 구독자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는 10,000명도 안 됐을 거예요. 오, 그럼 쉽게 웃을 수는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러니까 그냥 반대로 생각한 거죠. 네. 우리 맨날 요 무대에 있었다면 이제 더 넓은 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였기 때문에 좀 더 해방의 느낌. 남들도 다 웃고 있네. 저기 울고 우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여자 코미디언 분들은 거의 다 울었고 F 성향이 좀 이제 감정적으로 좀 이제 공감을 하신 거죠. 남자분들은 뭐 별 생각 없어 보이는데요. 이미 다 한 번 울었어. 싹 울었어. 저기 막 다 울어. 막 난리였어요. 막. 그때 분위기 좀 어땠나요? 믿기지가 않았죠 일단. 왜냐하면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말 수많은 그러니까요. 코미디언들의 어떤 성지죠. 그럼요. 네. 웃음 공장이 문을 닫는다는데 저 이재율은 막 기뻐서 막 환호를 치는. 왜 우리만 왜 웃은 것처럼 돼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게요 네. 언론의 무서움입니다. 언론 무섭죠. 그럼요. 왜냐면 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후로 잘 되셔서 그 뭔가 그 프레이밍이 있지 않나. 왜냐면은 그치. 그 후로 유튜브나 이런 거로 좀 승승장구를 하셨으니까. 저때 이제 저희가 저러고 범이 형이랑 저랑 같이 그 방송국 채널을 만든 게 네. 지금 메타코미디 대표 정영준 대표님이 우리가 그때 만담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홍대에서 한 1년 넘게 둘이서 1시간 반. 근데 누가 보러 와? 그쵸. 진짜로요. 저희는 뭐 어느 정도 왜냐면 너무 이 씬이 없었던 씬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만담이라는 게 코미디에서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이 대가 끊겼어. 왜냐면 만담을 보는 게 아니라 꽁트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쵸. 그거에 익숙해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만담은 기수가 끊기고 범이 형이랑 나랑 이제 그 끊겼던 거를 10년, 20년, 하여튼 수십 년 지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했어. 범이 형이 하자고 해서.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홍대에서 하고 있는데 만담을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왔던 사람이 지금의 메타코미디 대표 정영준 대표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공연을 보고 야, 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재밌는데 요걸 한번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해보는 거 어떻냐. 그분이 확실히 그 인사이트가 있으시네요. 근데 우리가 이건 반대했어. 왜냐면 그때 당시는 유튜브로 한다는 게 약간 뭔가 좀 왜 그것까지 해야 되지? 잘 몰랐으니까. 근데 공채 그런 건가요? 약간 그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옛날에 아프리카 TV가 처음 생겼을 때는 이 아프리카 TV를 한다 그러면은 선배들이 좀 뭐라 했었어. 그쵸. 음진해가 좀 많이 나긴 했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선배들이 봉 들고 다녀요. 부천역에서. 그쵸. 막 많이 막 그런 게.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 몰랐을 때니까. 그래서 그를 한번 해봐라. 근데 우리가 당장 먹고 살 게 없다. 개콘도 이제 사라지고. 그쵸. 그래서 이제 영준이 형이 해줬던 게 그러면 너희들의 지원비를 대주겠다. 한 사람당 얼마씩. 얼마였나요? 네? 얼마였나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중소기업의 월급 정도? 그걸 매달 주겠다. 근데 리쿠브는 해야 되고.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오케이. 기한이 6개월이었어요. 이것도 이것도 처음 얘기해요. 이 액수가 어떤 구체적인 거는. 네네네. 대략 300에서 400 사이로. 아니 그 아래. 한참 그 아래. 200에서 250 정도로. 네네네. 그 아래. 조금 더 그 당시니까. 이제는 이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0에서 250 정도. 150에서 200 사이로 그걸 마무리하고. 네. 그 정도.
근데 이거를 6개월 동안 해준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뭐 채널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막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쵸. 그냥 투자거든. 그래서 그걸 했어. 진짜 해줘서 우리가 6개월 동안요. 진짜 그때 저희가 이제 혼자 사는 집에 범용이 거의 가족처럼 들어와가지고 6개월을 거의 매일 찍었어. 그래서 지금의 방송국의 어떤 근간을 마련한 재밌는 영상들은 그때 많이 짜여져요. 그 검사 무조건 나오는 장면. 네, 그것도 그때였나요? 그 시즌이에요. 그때 그래서 뭐 사람이 쪼다 뭐 그다음에 둘이 그냥 재밌을 것 같은 거. 저 때는 이제 깜짝 카메라가 컨텐츠가 되게 유행할 때예요. 네네네. 모두가 네. 갑자기 카페에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웃기면은 여성분들이 막 맞아요. 뭐 탈북민이 뭐 그런 거 라면 막- 먹는 뭐 그런 것도 그런 있고. 것도 많았고. 맞아. 근데 이제 우리가 재밌는 거 하자 그래서 했는데 저게 이제 우리는 딱 6개월 끝나면 안 되면 범이 형은 고향 내려가고 난 내일 내 할 일 하고 이렇게 딱 그냥 코미디 그만두자 약간 이런 느낌. 시원하게 오. 하자 하려고 했는데 딱 그 마지막 그 6개월 마지막 주에 저기 비대면 데이트 피식대학에서 이호창이 터지면서 그게 그때구나. 우리 채널에 올려놨던 이호창 영상이 갑자기 조회수가 빵 터지기 시작하더니 그 전에 찍어놨던 매드몬스터라는 그것까지. 이게 그때도 그것도 6개월 전에 할 때 있었던 나왔던 거예요. 거군요. 여친 시점이라는 그 컨텐츠가 있었는데 네. 옛날 우리 프린세스 메이커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을 약간 키우는 그 어떤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잖아. 네. 캐릭터를. 네, 내가 네. 그래서 막 그런 것처럼 해서 했던 건데 그게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택조도 그때 더 받고 그래서 탕탕탕 치면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이 좀 기틀을 마련한 그 시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약간 코미디언 분들이 살짝 어려울 것 같은 게 저는 가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무대 위에 막 비트가 나오고 춤을 추고 와 멋있다 이런 조금 이미징으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코미디언 분들은 약간 이런 것처럼 되게 좀 이렇게 나 자신을 어쨌든 내려놓고 웃기게 만드는 게 그죠. 그 아우라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와 실제 이제 코미디언을 하는 사람은 갭이 있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약간 좀 뭐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물어볼 때 조금 약간 그 친근한 모습이 익숙해져가지고 조금 쉽게 보는.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되게 많고 그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예전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더 사라진 것 같아요. 좋다. 진짜로. 왜냐면 이게 유튜브에 어떤 코미디언들이 나가니까 친근함이 옛날에는 그냥 정말 아유 반가워 아유 막 좀 오히려 좀 막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내가 왜냐면 좀 자세하게 많이 좀 노출이 돼서 그런가? 뭘 좀 싫어하는지 뭘 좀 조심해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네네. 기본적인 어떤 예의와 매너가 더 생겨주시고 더 그렇게 대해주시니까 저희도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한국의 약간 시민의식의 상승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못 알아보잖아요? 네. 그럼 그게 좀 더 속상하긴 해. 어디 가면 제일 좀 많이 알아보나요? 저희는 일단 그래서 홍대에 있는 광동포차를 한 번씩 인지도 테스트하고 광동포차. 광동포차. 우리도 한번 가야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 한번 가봐라. 광동포차. 저는 아무도 못 알아보죠. 거기는 이제 우리가 컨텐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컨텐츠를 올렸는데 이게 좀 잘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려면 네.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 돼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왜냐면 여기 그 광동포차라는 곳은 이 우리 개그 콘서트 선배들 때부터 후배들에게 계속 소개해주던 어떤 사장님 옛날 사장님 성함이 이제 이름을 따서 만든 저기인데 아직도 광동 선생님. 감독님. 그분이랑 너무 잘 챙겨주시니까 우리가 코미디언들이 맨날 돈 없을 때 가도 그냥 안주 그냥 조금 챙겨주시는 그런 데 있잖아. 그렇게 해서 갔다가 이제 잘 되니까 저긴 지금 정말 사람 너무 인기 많고 한 곳인데 저기 한 번씩 가보는 거지. 그 개콘 하시는 개그맨 분들이 약간 생활적으로 되게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 썰들을 많이 푸는 걸 제가 봤거든요. 실제로 그때 분위기 조금 어땠나요? 제가 이제 지망생 시절이 있고 그다음에 네. 개그맨 이 코미디언 네네네. KBS 29기였던 시절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약간 크리에이터의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돈이 애매하게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없으면 아예 없던가. 네. 많으면 진짜 많으면 몇 억씩. 응? 이거 대통령님 얘기를 하는 극과 극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왜냐면 너무 없을 때 너무 없어 봐가지고 진짜 뭐 그런 뭐 다 우리 힘들었던 시절은 다 있잖아요. 그쵸. 뭐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새록새록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게 되지? 근데 어린 시절에는 도련님 소리를 듣고 집에
기사님도 따로 있었다라는 아. 또 인포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아 집이 어렸을 때 진짜 부자였어요. 어디 거주하셨나요? 아파트에 오. 거주했는데 동네가 혹시 예? 동네가- 인천. 인천. 아, 이제 그쪽에 이제 그냥 왜냐면 그때는 누가 무슨 일을 하든 다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었어요. 그쵸. IMF 전에. IMF 전에. 네. 근데 제가 이제 IMF를 맞은 딱 그 세대여가지고 시대여가지고 그때 이제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 거죠. 저는 뭐 이제 이런 거 있었어요. 뭐 얘기도 많이 했지만 저는 이제 등교를 하잖아요. 초등학생 때. 그럼 이제 선생님이 창호는 오늘 조금 이따가 하교해 그러는 거예요. 오, 네. 그러면 이제 왜 그러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오늘 데려다 줄게 하면은 우리 집이 이사가 돼 있어. 오 갑자기 그건 이제 조금 반지하로. 그러니까 힘들어진 거잖아요. 아 예전에는 그 빚쟁이란 분들이 집에 많이 찾아왔어요. 아. 빨간 닥지 빨간 뭐 차압딱지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빚쟁이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학교에 애를 보내놓고 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처리하고 맨. 이사도 막 하고 보내놓으면 이제 그때는 선생님들이랑 주변 이 이웃사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에 빚쟁이가 찾아와. 그럼 애기한테 애기가 이거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 그러면 옆집에 잠깐 하면은 다 그때는 같이 해줬어. 그럼 거 가서 밥 먹고 뭐 하고 그러다가 빚쟁이들 뭐 하고 뭐 가면은 다시 이제 또 뭐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래서 뭐 제가 옛날에 그래서 저 압류 딱지가 한번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어. 집에 그냥 막 들어와 분들이 네. 근데 막 붙여 빨간 딱지. 그래서 리모컨을 만지면 안 돼요. 이 붙어 있는 거는 왜요? 무슨 뜻이죠? 이제 이 딱지가 붙은 순간 이 집 게 아니라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렸을 때 내 기억에 이 차압 딱지가 막 TV에도 붙어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보고 싶은데 엄마가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야. 아. 이제 이게 우리 게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봐도 되지 않나요? 원래 봐도 되죠. 상관없죠. 근데 이제 그 어리니까 그런 게 막 그냥 새록새록해. 그래서 그 스티커를 막 떼면 안 되니까 이걸 막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TV 보고 막 이랬던 거. 근데 그땐 좀 너무 어렸어가지고 이게 막 힘들고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몰랐지. 좀 안 됐던.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랑 같이 반지하를 하는데 반지하가 좋은 거야. 어릴 때는 동굴 같고. 약간 코지한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제 막 자다가 여름에 막 귀에 물이 찰랑찰랑 해서 그러면 동생이랑 나랑 동생 저 식탁 위에 올려놓고 엄마랑 나랑 막 물 퍼가지고 변기 위로 막 기생충 영화 보면 이렇게 막 진짜 나오잖아요. 그 영화대로네. 나와. 그리고 이 창문으로 막 물이 들어오고 그럼 막 밖에다가 막 퍼내고 막 그랬던 것도 막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지망생 생활을 했는데 개그맨 지망생 생활하면면 거기도 힘들어요. 제가 그쵸. 처음 받았던 월급이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 2008년도? 네. 근데 거기 3.3%를 떼요. 아. 왜냐면 임금이니까 간이사업자 빼야 돼.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럼 이제 그걸로 딱 한 9만 7천 얼마 받으면 5만 원으로 그때는 이제 교통카드 충전을 하고. 와, 5만 원씩이나. 네. 왜냐면 비싸네.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한 달을 버텨야 되니까 그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10,000원으로 신촌에 있는 그때는 이제 그 고기 뷔페 네. 같은데 이제 10,000원만 내면은 고기가 공짜였어. 네. 하루는 그렇게 배부르게 먹어.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뭐 저기 편의점에 있는 뭐 알바하는 친구들이 다음 날 폐기한 거 가져오거나 아니면 뭐 어디 뭐 할인 최대한 받아가지고 먹거나. 매주 10만 원이 아니고 한 달에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와. 그러면 고기 뷔페를 안 가는 게 낫지 않나? 근데 하루는 그렇게 뭔가 같이 그 동료 지망생들이랑 그래서 뭐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디 고향에서 보내준 쌀, 김치 뭐 이것만 해가지고 극장에서 막 밥 해먹고 아니면은 겨울에 춥잖아요. 추우면은 이 무대에다가 불 조명 켜놓고 그때는 이 할로겐 등이어가지고 이걸 켜놓으면 무대가 따뜻해졌어. 뜨거워졌어. 그럼 거기 아래서 그냥 새우깡 뭐 과자 사서 깡소주 먹고 뭐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제가 한 25살 때쯤 이제 공채 시험이 자꾸 떨어지니까 군대는 가야 되니까 23세 이제 군대를 갔어요. 23세 갔는데 군대에서 밥도 줘. 옷도 줘. 돈도 줘. 다 줘. 너는 군대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춥지도 않아. 그리고 그래서 근데 애들 처음에 갔을 때 군대 갔을 때 우리 23세 갔으면 저건 좀 늦게 간 거잖아요. 그렇죠. 제 이제 먼저 간 동료들이 야 코미디 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러겠다.
그러면은 너 소등할 때마다 개인기 하나씩 해야 된다. 너무 힘들대. 거의 2년 동안. 네. 그 중에 한 명은 옛날에 그 샤라포바라고 알아요? 알죠, 아, 알죠. 그- 테니스 선수. 그분 개인기를 하던 형이 있었어. 네. 그 개인기 알아요? 알죠, 알죠, 알죠. 뭐 이런 거 네, 있었어. 네. 그를 매일 하고 잤다는 거야. 불 끄고 나서. 일명 꺾일 때까지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막 개인기 고역이겠네요. 네? 고역이네요, 고역. 고역이야. 네. 자, 손하겠습니다. 하! 뭐 이걸 했대.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다음에 뭐 드라군 개인기도 있었어. 아, 드라군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맨날 똑같은 거 하면 지루하니까. 네, 그 드라군은 그 신체적으로 조금 힘든 자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막 이렇게 네. 하면서 알죠, 알죠. 어, 약간 엑소시스트 자세. 팔 모모, 다리 모모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 뭐 이렇게 하는. 그걸 하고 막 그래서 전화 오면 가끔 나한테 개인기 뭐 없냐고 써먹을 거. 제가 그래서 한번 알려줬었어요. 라이타를 해라. 라이터. 이거 부싯돌 어, 끄고 예, 예, 예. 이걸 하라. 그래서 어. 야 신선하다. 했다가 다음 날 졸라 이게 몇 년도 군대였죠? 2008 제가 10군번이니까 한 9년도 8년도 야, 그때까지만 해도 부조리 많았는데. 그쵸? 그때 근데 제가 했던 부대랑 또 다른 부대랑 다르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부대가 조금 달랐나요? 저는 이제 전차 부대를 나왔습니다. 전차 부대가 전차 부대 아닌 것 같은데? 전차 부대가 네. 탱크. 탱크. 오케이, 오. 오케이. 국정원 쪽은 아니셨죠? 네? 근데 사실 나무위키에 또 이런 내용이 있기. 저도 보긴 아, 한 그런 것 거- 같아요. 그것도 이제 썰이 있어요. 네. 저분은 사실은 이제 이창호님이 첩보부대 출신이다. 아, 이런 내용이 있긴 했습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가 네.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저는 이제 체육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합기도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 어릴 때 저 정말 삥을 좀 기분 나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이제 옛날에 어묵을 파는데 어묵 그 뒤에 색깔별로 가격이 달랐던 거 알아요? 빨간색 100원, 노란색 200원, 초록색 회전 초밥 느낌으로. 옛날에 그랬어요. 네. 거의 너무 옛날 시대인 거구나. 네.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근데 형들이 제 돈을 뜯는데 제가 저 웬만하면 돈 잘 안 뜯기거든요. 네. 뜯을 게 없어 보여가지고. 근데 뜯는 거야. 아. 그래서 엄마가 약값이다. 구라를 쳤는데도 뭐 그 형이 아직도 했던 말이 기억나. 우리 엄마도 아파하고 내 돈을 가져갔어. 와. 아프다. 근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운동을 그 어릴 때부터 했었는데 그때 다시 시작하면서 와 나는 체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날 제가 지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했었던 게 막 합기도도 하고 검도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또 수상 경력도 있으니까 군대 딱 이제 훈련소 갔을 때 이걸 봐요 그분들이 그쵸. 조교님들이. 네. 근데 이제 절 보더니 너 운동을 했냐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뭐 자꾸 어디로 이제 착출해 가려고 하는 느낌이.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은 아무래도 만약에 내가 이제 압록강이나 이런 걸로 이제 어떤 작전적으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장한 분이 가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그쵸. 그쵸? 키가 좀 작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작전을 했을 때 걸리면 안 되잖아. 그쵸. 그쵸? 근데 저는 거 가서 걸어 다녀도 여기 왼쪽 사진 보면은 거의 무장공비예요. 네, 저는. 그러니까요. 좀 북쪽 출신인 느낌이 나긴 무장공비예요, 해요, 실제로. 무장공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에서 날 뽑으려고 했었나? 이제 그걸 이제 나는 이제 혼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하여튼 착출이 돼서 다른 이제 특기병으로 갔어요. 갔는데 착출이 이제 되긴 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자대에 가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돈 줘, 옷 줘, 뭐 밥 네네네. 줘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선임들이 나보다 다 나이가 어렸는데 네. 야 너는 군대가 좋냐? 그러니까 네, 전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니까 제가 그 구두 강을 가죽 신발을 난 처음 신어봤거든요. 너무 좋은 거야. 가죽을 네, 안 그래도 구두를 좋아했는데 네. 맨날 광내고. 그다음에 야 넌 운동 좋아하냐? 네, 저 좋아합니다. 그럼 너 지금 아무도 없는 이 떼양볕에 가서 연병장에 너 축구할 수 있냐? 네, 저 하고 싶습니다. 몇 년 만에 축구를 하니까 나 혼자 가서 진짜 했거든. 막 1시간 땀 뻘뻘 흘리면서. 그다음에 내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가지고 밥을 막 규칙적으로 먹으니까 너무 많이 먹으니까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맨날 밤에 일병님 저 너무 배 아파서 그런데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매일 가니까 어느 날 내가 화장실 간다고 하는데 내 옆에 2명이 붙어. 아, 혹시나 해서. 그다음에 네. 항상 내가 눕고 자고 일어나면은 내가 이제 누워서 자고 있으면은 뭔가 이제 조용해져.
근데 왜 그런 거죠? 약간 긍정적인 분위기를 주는 병사의 느낌인데. 근데 제가 그 군 시절 입대했을 때 그 사진을 보면은 좀 그래 보여요. 좀 어떤 느낌? 피폐한 느낌인가요? 피폐한 느낌인가요? 저기 아마 그 사진이 없을 건데. 예. 바둑기사 이창호님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나중에 그래서 그 탄약고 경기 근무 섰다가 들어왔는데 다 갑자기 제가 들어가자마자 다 방에 불을 갑자기 다 켜는 거예요. 손님들이. 제가 그때 막내 이병이잖아요. 그러더니 막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너 진짜 제가 그때 너 군대에서 뭐 하다가 왔냐 23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절대 개그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쵸.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다 왔다 그랬거든. 금수저 느낌. 아니 그냥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다 왔다. 23까지 그래서 네네네. 네 그리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경기 근무 쓰고 들어왔는데 선임들이 다 안 자고 갑자기 다 일어나는 거야. 너 뭐 하고 왔다고?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다 왔습니다. 너 진짜야? 네. 근데 TV를 딱 켰는데 내가 옛날에 해피투게더 쫄쫄이 암기송에서 그 하고 있어서 밑에 개그 코미디 아까 뭐 이창호 뭐 이런 게 적혀 있어. 알고 물어본 거구나. 네. 그래서 나 깜짝 놀란 거야. 그러더니 막 너 왜 그랬냐고 왜 거짓말했냐고 막 그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저 사실 개그 지망생인데 이거 좀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뭐 그러면서 그 밤새 막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 막 분대장이 너 우리가 얼마나 너 걱정했는지 아냐 무서워했는지 아냐 이런 거야. 왜냐면 잠깐 숨기는 게 있으니까. 내가 그건 줄 알았대. 관심 병사. 생긴 거 제가 그때 삭발하고 들어왔거든요. 머리 안 남기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3mm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외형에 와가지고 약간 저 느낌. 자기가 군대 좋다 그러지. 반복적인 행동하지. 약간 무섭다. 그다음에 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맨날 자기가 밤에 화장실 간다 그러지. 그다음에 뭐 혼자 막 떼양볕에 가서 막 하지. 축구하지. 그러니까 내가 잠들어야 다 잠들었대. 근데 좀 무섭겠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내가 너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지? 했었던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군대 생활 편하게 이렇게 잘 하고. 사실 그런 스트러글이 있는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쵸. 그다음에 이제 제대하고 나서 또 코미디 저 꼭지 테이프는 저기 왜 웃긴 붙인 게 거죠? KBS에서 네. 방송에 출연할 때 네네. 몸을 공개할 때 네. 저 꼭지 모든 방송이 그럴 거예요. 네. 두 쪽 다 나오면 안 돼요. 한쪽은 괜찮아요? 한쪽은 가리고 나와요. 그거는 왜 그래? 한쪽은 가리면 되고. 한쪽 가리면 돼요. 겁이 뭔가 좀 그런. 그러니까 지금 웃기다, 오른쪽에 그것도. 아까 그 사진은 저 사진을 촬영하려고 다 녹화가 끝난 상태에서 옷을 찢은 거고 왼쪽은 저러고 녹화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 그래서 혹시 우리 두 분도 혹시 방송을 뭐 하게 되거나 네네. 우연히 이렇게 노출을 하게 된다 한쪽은 꼭 가지고 나가시면 그 열린 음악회 할 때 가셔야겠네. 그 상의 다 입고 했습니다. 이거 네네네. 하실 때 거기서 할 때. 하지 말라고 했나요? 상탈? 뭐 그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뭐 뜨거워야 벗죠. 그치. 네. 뜨거워야 벗죠 몸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긴 해. 거기는 그쵸. 조금 더 거기가 조금 더 이제 숙연한 분위기? 굉장히 숙연한 분위기고 그 나이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럼. 이게 조금 아까 관심병사로 봤다고 했잖아요. 그 시선이 조금 있어요. 그분들한테서 얘네는 뭐야? 이런 눈빛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웃는 얼굴로 해야 돼가지고 오히려 좀 몸이 칠링이 되는 좀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오히려 좀 등골이 오싹한 그렇죠. 오히려 조금 더 싸늘한. 오히려 패딩을 입어야 돼. 그 눈빛을 받으면.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아마 하실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찬사와 호응이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예. 뭐 좀 이거에 조금 쾌감을 좀 느끼기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좀 뇌를 부러뜨린 뭐 그런 느낌인가 조금. 보다 약간 좀 이제 그 반골 기질이죠 뭐. 네네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가수뿐만 아니라 요즘 미디어 방송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웃기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웃기는 거 어떻게 하면 웃기냐. 맞아, 이런 거 나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약간 좀 뭐 박명수님이나 뭐 이창호님도 그렇고 약간 그 윽박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좀 이렇게 몰아세우고 찌르는. 로스팅 하면서 웃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뭐 왜 그따구래 이렇게 하는데 완전 빵빵 터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니까 내가 그걸 시도를 했을 때 분위기가 싸해지는 경험이 있었다. 이게 이제 약간
근데 뭐가 다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그걸 또 완전 이게 장난식으로 하면 또 재미가 없고 내가 진심으로 야 너 뭐해 이렇게 해야 웃긴 건데 그 좀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플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이제 윽박 개그 많이 하시니까 라프로이드 수정된 이야기는 나한테 어떤 게 좀 필요한지 개그맨으로서 어쨌든 많은 이런 아이디어를 축적하셨을 거 아니에요. 숙성이 많이 그 됐죠. 개그의 원천이 무엇인가? 왜 박명수님이 윽박 지르면 재밌고 내가 윽박 지르면은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라프로이드 숙성된 이야기. 저는 요거는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요? 싸움이 제압이 가능하면 윽박이 질렀을 때 재밌고 네. 그다음에 제압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게 좀 안 먹히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 준호. 네. 준호님이 만약에 소리를 지르고 막 우리한테 막 잡아먹듯이 대들어. 네. 근데 저기에 예를 들어서 준호님이 저 이거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제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족밥이다. 네. 그러면은 소리를 지르고 막 할퀴고 뭘 해도 네. 웃겨. 그러니까 박명수님이 추성훈 얼굴이었으면은 그 재미없었다. 윽박지르면 재미없었지. 나는 이런 거 같아. 그냥 어떤 반대되는 이런 이거 나도 제가 야 뭔 짓거리야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웃긴데요? 그러니까 이게 살기가 뭐 이런 또뭐 이런 게 아니라 웃긴데요? 어떻게 내가 한번 제압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약간 귀여운 게 있네. 저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코미디에서 항상 저희가 이제 다 정답은 없어요. 너무 웃음의 종류는 다양하니까. 근데 저희가 범이 형이나 저나 생각하는 게 코미디는 귀여워야 돼. 뭔가 같은 말 센 말을 해도 내가 그냥 욕을 하더라도 이게 그냥 우리 연기하는 게 아니고 코미디니까 네네네. 같은 말이라도 조금은 귀엽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사피엔스님이면은 화를 내기보다는 귀여운 걸 많이 할 거야. 오히려 귀엽게 해라. 반대 이미지로. 좀 그런 코미디언 분 누구 있나요? 좀 귀여운 걸로 웃긴. 근데 추성훈 유튜브도 생각해보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하네. 워낙 이미지가 이제 강한 이미지다 보니까 되게 굳이 귀여운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굳이 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강한 건 다 하는데. 오히려 귀엽게 가라. 그냥 나는 예를 들어서 담백한 거 잘 어울리실 것 같아. 담백으로 가라. 솔직한 거. 솔직한 거. 담백한 거. 왜냐면 그거를 팬분들도 좋아하시고.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그 김구라 형님이 좋고 김구라 형님의 개그 스타일이 좋거든요. 저건 내가 보기에 저거는 센 느낌이긴 합니다. 전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저거는. 저거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을 해야 돼. 왜냐면 누군가를 평가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손가락질까지. 뭔가 이렇게 말로써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좀 하잖아요. 로스팅을 하잖아. 이거는 그쵸. 나도 욕먹을 준비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 웬만한 어떤 그릇과 네네. 이게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로스팅이 그냥 윽박 로스팅이 아니라 진짜 로스팅을 하세요. 리얼 헤이팅 마상을 줄 만한 거를 하시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센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한테는 이거 뭐 통하지가 않아. 이 사람이 뱉는 게 더 진한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 라디오스타 한번 출연하시지 않았나요? 네. 그때 좀 어떠셨나요? 김구라 선생님 퍼포먼스가. 이런 거예요. 선배님도 다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애한테 저는 전투력이 없는 걸 느끼니까 병아리한테 어떻게 뭘 세게 해. 그냥 얘는 그냥 삐약삐약거리면 그냥 잘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래도 좀 이게 강약 조절을 하시긴 하네요, 확실히. 롱런의 비결이 있네. 베테랑이시죠. 엄청나요. 그리고 이게 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구라 선배님이나 다른 사람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로스팅하고 공격한다고 예능에서 막 그렇게 딱 역할이 나뉘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막상 보면은 엄청 챙겨주는 거예요. 뒤에서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어. 출연했어. 근데 내가 계속 여기만 신경 쓰고 여기만 내가 약간 그 코미디언인데. 근데 여기 얘기할 때 그렇구나. 근데요 이게 나 아니면은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오히려. 다시 해봐. 이렇게 가져야지.
살고 뭐 여기서 캐릭터도 쌓이고. 아, 그렇네.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럼 오히려 헤이팅을 좀 통해 가지고 이제 방송 분량을 좀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 그런 또 이제 챙겨주는 선배님도 계시고 어떤 선배님은 계속 신경 써주고 뭔가 질문 하나 더 걸고 뭐 그런 또 이제 스타일의 분도 유느님 계시고 스타일.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참 유튜브는 어쨌든 내가 소규모로 하는 거고 나만의 플랫폼을 가져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좀 이런 대기업은 아니고 뭐라고 하지? 국영 방송, 레거시 미디어의 예능은 또 이게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왜냐하면 전형적인 틀이 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약속돼 있는 플레이대로 안 하면은 이게 흘러가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김종서 형님이 나왔을 때 그 예능 할 때 제일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예능은 저는 예능을 좀 어려워해요. 네. 저는 예능을 할 수 있는 약간 성격이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능은 갔을 때 누가 큐하면 바로 큐 액션 해야 돼. 아 큐! 네. 그러면 너 나와 쳐야 돼. 강호동 형님이 뭐 예를 춤춰라 들면 이러면 아니면은 어떤 연출분이나 작가님이 나와 인터뷰했었던 거를 재밌게 살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아다리가 다 맞아야 되고 뭐가 잘하려면. 근데 이런 생각조차 하는 것도 잘못된 거거든. 그냥 즐기면 되는데 즐겨야 되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즐기기 조금 어려운 분위기 아닙니까? 굉장히 살벌하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그래서 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친분도 좀 있으면 좀 편할 것 같고. 친한 사람들이랑 예능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 진짜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처음부터 1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면은 와 이거 너무 어렵지. 이 사람이 내가 뭘 재밌게 내가 잘하는지 몰라. 창호는 소리 지르면 재밌는 애야. 그럼 소리 지르는 상황을 줘야 되잖아. 근데 날 몰라. 그럼 내가 혼자 소리 지르면 완전 이거 분위기 다 깨지거든. 뭐 이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저 표정 어색한 거 봐. 네, 오른쪽 밑에 저 뿌듯 표정이 많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저 그러니까 사진? 저는 만약에 간다면 이택조로 나갔으면 전 잘할 거예요. 오히려 그냥 아예 질러버리는 느낌이니까. 어떤 분들 내가 연기를 하라 그러면 더 편할 텐데 저렇게 나로 나가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 제가 단가가 제일 낮아요. 어디 누구한테서요? 제 캐릭터들 중에. 그렇죠. 예. 진짜요. 부캐가 워낙 잘 됐으니까. 예전에는 이 부캐별로 이게 있었어요. 실제로 네. 가격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능 그거에서 생각나는 건데 옛날에 강심장인가 그거를 처음 볼 때 광희님이 나온 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광희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데뷔를 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능을. 광희는 너무 잘하죠. 근데 거기서 뭔가 그 현장 사람들 좀 벙친 게 그 방송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비지. 너무 막 그냥 에너지로 다 그냥 막 이러니까 그 현장 사람들도 막 기갈로 그냥 그냥 잡아버리는. 이러고 호동 형님 막 엄청 막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 기로 씹어먹는 느낌이 좀 있는 기세도 중요하지. 기세가 중요한 것 같아. 기세가 중요한 거. 근데 이창호님이 사실은 이택조 뭐 이런 캐릭터가 다르게 실제로 좀 내성적인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점잖으신 느낌 맞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막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예능이나 아니면 어디 뭐 출연했을 때 오늘 까불어 주겠지. 사실 그거를 예상할 것 같기는 해요. 엄청 까불겠지. 그다음에 막 뭐 하다가 뭐 또 막 이렇게 하겠지 했는데 막상 하면 예 안녕하세요 하면은 갑자기 새벽 라디오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 라디오 스타 뿌듯 표정이 나오고. 막 너무 막 그러니까. 그다음에 막 진지한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원하는 그림이 아니니까 차라리 그러면 연기, 뭐 캐릭터, 차라리 캐릭터로 나와라. 뭐 요거는 뭐죠? 저거는 약간 이제 어색함이 난 느껴져 이 사진에서. 저게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이호창 본부장을 부탁한 거예요. 네, 다른 네, 캐릭터들 어떤 연기를. 네. 근데 와 난 전날 진짜 너무 난 예능을 힘든 게 느껴져요. 근데 예능은 너무 힘들어 항상. 네. 그러니까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했어요? 네? 저 그 촬영 장소에서. 그냥 계속 그냥 좆됐다. 재미가 없어 한다. 선배님들이. 그게 느껴지니까. 막 선배님 막 도와주고 싶어. 어떤 사람은 라디오 스타나 어떤 예능을 통해서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많죠. 또 어떤 사람은 막상 나왔는데 별거 없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표정이 그 약간 눈에서 공포가 약간 느껴지는. 그러니까 지금 스플릿이 살짝 돼 있는. 그러니까. 눈치를 엄청 보거든. 그니까.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뭘 하나 하고 나서 원래 저는 무대에서 눈치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관객들 안 웃어도 돼. 어차피 우리가 이따 우리 보고 웃을 거니까. 막 퍼포머의 입장으로. 자신감이 있고 막 이런데 저 예능만 나가면 이상하게 기강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기가 그냥 센 것 같아.
이 예능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어쨌든 라디오스타 MC 하려면 장기간 동안 어쨌든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살벌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았다? 기가 장난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그지. 눌리지. 몇백 회를 찍으시면서. 근데 이제 이거야. 선배님들이 약간 유비예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선배님들이 또 그렇게 세게 하지도 않아요. 야, 놀아라. 마음껏 놀아라 한데 또 막상 그렇게 모르겠어. 근데 또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재미없는 건 살갗으로 느껴지고. 음. 아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은 예능 그 판도에서 요거는 가장 힘들다요 하는 게 있나요? 왜냐면 제가 느꼈을 때 예능 할 때 개그맨들은 무조건 개인기. 아. 좀 그런 형식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지. 약간 코미디언이 나가면 모두 웃겨도 본전인 거예요. 맞네. 그러니까 웃겨도 와가 아니라 진짜 센 거 뭐. 근데 이거는 그냥 잘하는 사람들 너무 다 잘해요. 네, 뭐 네, 지금 뭐 우리 범이 형, 뭐 우일 선배, 뭐 수지 선배, 뭐 원훈이, 뭐 지금 그다음부터 뭐 하다못해 지금 얘가 얘기할 수 없는 코미디언들 지금 예능 나가서 막 그냥 잘하는 분들이 많긴 해요. 러블리 쌓여가지고 점점 이제 막 재밌는 분들 너무너무 많으니까. 근데 잘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한 거죠. 그런 분들 보고 약간 좀 뭐 원훈님이나 어쨌든 이제 유튜브 이제 이상으로 막 네. 쿠팡 플레이도 나가고 아니면 지상파 방송에서도 되게 잘 활약하시는 분들도 있고 SNL도 나가고 이런 분들 있는데 약간 조금 나도 좀 더 예능에 발전해야 되나 이런 압박도 조금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를 지워버렸습니다. 팔로워 늘어나는 게 아, 이게 아니고 배 아파서. 자꾸 누구랑 비교하게 되더라고. 아 그쵸. 맞아. 나도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대외적인 일을 더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지금 너무 안 하고 있나? 잘 안 되고 그럴 것 있나? 같아요, 그럴 것 못 같아요. 하고 있나? 그래서 바로 인스타 SNS 삭제해버렸죠. 안 하신 지 얼마 됐나요? 지금 이제 한 2개월? 2개월. 네, 이 정도 되는 것 꽤긴데. 같아요. 네. 근데 너무 행복해요. SNS 안 하니까. 그러니까. 네. 일단 뭐 여행 가는 사람들부터 해서 뭐 너무 많은 항상 행복한 일들, 해피한 일들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안 보니까 그럼 제일 배 아픈 게 좀 어떤 콘텐츠들이에요? 제일 배 아픈 거 일단 쇼박스, 피식대학, 장삐쭈, 관아, 엄지훈. 약간 유튜버들 보면은 우리 메타 친구들. 왜냐면 약간 라이벌이면서 경쟁이면서도 항상 응원하고 뭔가 그쵸. 하기 그리고 때문에 가까우니까. 저는 저게 말이 안 되는 그림이에요 지금 저기. 우리 어워즈. 원훈이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니까요. 맞아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신기해요. 인스타를 삭제할 수밖에 아니, 없었던. 또 인스타 겨우 지었는데 또 보네. 약간 하정우님이랑 투샷까지 이런 거 과민성 지웠는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또 재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밤에 화장실 가는 거야. 같이 나 가지고 이상한 짓 할까봐. 그럼 각자 제일 배 아픈 거 좀 말해볼까요? 인스타에서? 저요? 네. 뭐 먼저. 저는 K-팝 데모넌터스 배 아픕니다. 뭐야 그거 왜? 왜 갑자기 왜냐면은- 착하게 얘기해? 아니 뭐 진짜인데? 진짜로? 네, 왜냐면 약간 이런 그 글로벌 이제 아. 아시안 컨텐츠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K-팝 데모넌터스가 배 아픈 게 아니고 여기 OST 참여진들을 보면 배가 아파요. 저게 나을 수도 있었는데 왜 나 안 불러줬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약간 좀 유머에서 약간 멋있게 가네, 멋있게 가네. 네. 난 애들 잘 되는 거 배 아프다, 배알이 꼴린다고 했는데 여기는 같이 참여를 못한 거에 대해서 이런 네. 거면은 빨리 근데 얘기해요. 저는 사실 아직 그 방송인으로서의 그게 아직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설립되지 않아서 근데 제가 유일하게 좀 배가 아팠던 거는 제가 원래 투자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네네. 투자에는 이게 인스타보다 링크드인이라는 게 있어요. 링크드인 그 거기- 이력서 싹 올라오는. 네, 거기에 이제 그거는 또 이제 너무 클리어하게 내가 어디로 이직했고 내가 승진했고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 조대표 링크인 좀 찾아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나랑 같은 이제 학교 같은 이제 학년이었는데 막 KKR이라는 막 소프트뱅크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막 대기업 그것도 가신 분들. 한국도 아니고 막 샌프란시스코 막 거기 한국계인가요 그분들? 아니죠. 백인 애들도 그냥 한국계도 조금 있어요. 뭐 같이 이제 옛날에 같은 회사 다녔는데 야 이렇게 잘 됐어? 한국계면 좀 더 배 아프지 않나요? 한국계면 조금 더 이제 동질감이 들죠. 저게 나일 수 있었는데 맞아, 쟤 맞아, 나보다 맞아. 일 그렇게 잘했던 애 아닌데
왜 제가 거기까지요. 같은 동양인인데 왜 쟤만 잘 돼? 이런 게 조금 있어요. 백인 애들은 그래도 그래 쟤 부모님이 그, 좋고. 그래도 CEO 앤 코파운더의 레스피에스. 그러니까 이게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어디 VP, 그쵸. 좋은 뭐 프라이빗 뭐 그래도- 사모펀드 VP 그래도 뭐 이런 거. CEO는 아니잖아요, 그분들. CEO도 심지어 잘 되는 애들도 많아요. 막 어제 뭐 아. 그런 큰 기업에 투자 받아서 막 뭐 굉장한 창업자 애들 요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CEO 테크로 간 애들은. 근데 이제 저는 이거 한 번씩 해줘야지. CEO 앤 코파운더 SPNSTV 뭐 저는 만족은 하는데 이제 가끔 링크드인에 이제 접속을 하면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근데 이게 배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 맛으로 사는 거지 뭐. 맞아. 아니 그분들도 엄청 부러워요. 부르노님 보고 이거를. 배 아파하고, 그럼. 김원우님도 보고 배 아파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링크드인에서는 절 배 아파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김원훈, 조진세, 곽범 네. 다 자기들 밑으로 봅니다. 약간 연락 답장 턴이 좀 느리고 약간 이런. 아주 그냥 상당히 불쾌하고. 그러면은 전 궁금한 게 코미디언들이 그 트와이스 나연 씨와 사진까지. 요건 부럽긴 하네. 예, 예. 아니 이어가시죠. 대장 중 가민성 대장을 저걸 왜 제발 찍어서 시켜. 올리냐고. 누군 안 찍어? 다 찍어서 올리고 뭘 잘할 아이고 씨. 자이언티까지. 예. 아니 우리 뭐 다 안 찍고 다 찍으면 다 이창호님 그 인스타 페이지 있나요? 예? 있을 겁니다. 이창호님 이창호 인스타 페이지. 저 한번 계정은 삭제를 안 해서 네네네. 네. 계정 저도- 확장하면 안 되죠. 저도 제 거 오래간만에 들어가 보네요. 네, 네, 한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짱훈 팔로워 더 많은데요? 네, 한번 봅시다. 저 꽃다발 사진은 정말 인스타 제 거 재미없네요. 왜 안 되는지 알겠네요. 어쨌든 그 유명인들과 찍은 사진 저 그거 안 올려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소울 있네요. 전 그 제 확실히. 철칙이에요. 안 올린다. 왜 철칙이 그 뿌리가 어디죠? 그분들이 완벽한 상태에서 항상 찍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고트다 고트. 그래서 안 찍. 왜냐면 근데 그분들이 너무 만족해하는 건 전 스토리를 올리고 기록에 남기진 않아요. 왜냐면 불편해하실 수도 있을까봐. 그 트와이스 나연 사진 다시 한번 볼 수 있나요? 저 밑에 요거는 약간 나 저거 좋아요 눌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이런 유명인 분들이랑 사진을 올리려면은 소속사한테 허락을 받고 올려야 돼요. 그런 게 네, 저런 거 특히 이제 아이돌 분들은 이런 좀 비주얼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럼.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한 뭐 원훈, 진세, 범이형 뭐 제 다 너무 친하니까 이렇게 서로 깔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진짜 불편한 사이였으면 이렇게 까지도 못합니다. 그쵸. 그럼요. 그리고 저희도 여가수분 한 분 나왔다가 촬영 못 올린 적 있지 않습니까? 누구. 있어요. 얘기할 순 없구나. 뭐 오케이. 뭐 근데 또 나올 거니까. 딱 나올 거긴 해서. 네. 근데 카모 씨. 카모 씨라고. 씨라고. 네. 근데 다 이거는 찍고 이제 근데 좀 안에도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약간 그럴 수 네. 있어. 맞아. 그래가지고 그걸 못 찍었어요. 조금 이제 좀 살짝 부은 부은 게 조금. 네. 근데 저도 보니까 뭐 말하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었어. 저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저도 그렇긴 나는 한데. 이렇게만 봐도 아름다운데. 그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다시 촬영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분이랑 찍을 때는 나는 그 얘기로 시작할 거야. 얼굴 부어서 재촬영합니다. 이걸 나는 얘기를 좀 하고 싶기는 해요. 예. 그래 이런 게 솔직한 거예요. 이런 매력. 직진해야죠 그냥. 네. 그냥 있는데. 그렇죠. 뭐 굳이 또 팩트 아닙니까? 팩트죠.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게 아찔한데. 예. 이제 코미디언들이 코미디언들이 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옛날에 개콘도 그렇고 이게 보면은 다 좀 서포터, 그다음에 딜러도 있고. 딜러, 그리고 조금 셋업 해주는 사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김국진 형님 스타일. 좀 이렇게 다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에 좀 분명히 개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분명히 개론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어리. 어. 네네네. 저도 이게 뭔가 수학처럼 뭔가 이런 게 정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저만의 그냥 제가 그냥 쭉 코미디를 해오면서 느낀 게 까라들이 있더라고요. 까라들이. 까라가 뭔가요? 말까라. 말을 잘 터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뭐 잘 짜는 사람, 잘 살리는 사람, 그다음에 뭐 기능인, 뭐 이런 까라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누구로 좀 개콘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네네. 옛날 선배님들 많이 보고 내가 배웠으니까. 김준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너무 잘 살리는 선배님이에요. 문세윤 선배 이런 분들. 뭐를요? 그냥 그냥 뭐, 현장감을. 아니 그냥
대본만 갖다 줘도 재미없는 대본도 재밌게 살리는 사람들이야. 오케이. 너무 잘 살리잖아. 그거는 무슨 스킬이에요? 그건 잘 살리는. 그냥 뭔가 현장에서 연기를 잘한다라고 할까요? 좀 코미디 연기를. 그래도 이창호님도 배우를 꿈꿀 정도 연기에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진짜 잘하시기도 하고. 저는 이제 코미디 연기를 정말 잘하고 싶고 이제 그쪽으로만 가고 싶은데 저도 잘 살리는 까라는 거죠. 잘 짜는 까라들은 이제 브레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뭐 김기열 선배, 황현희 선배, 정범균 선배. 준비를 좀 잘하시는 분들. 이 틀을 잘 만들어줘서 어떻게 저런 신선한 거를 가지고 오지? 아이디어를 요런 분들. 지금 제가 뭐 한 명 한 분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지만 정말 많은 이 잘하시고 잘 살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요런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매력 있는 분들 허경환 선배님 같은 분들 그냥 재밌잖아. 잘생기고 좀 호감형이고 물론 근데 기본적으로 다 잘 짜고 잘 살리신 건데도 네. 더 특출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뭐 그런 거. 근데 저희 토픽 중에 개그맨 공황 장애가 있어요. 왜냐면은 요 방금 거 약간 별로 안 빨릴 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뱉어버렸죠. 약간 그냥 선배 샤라웃하는 게 약간 요즘인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요? 선배들 샤라웃하는 게 약간 좀 나는 루즈한 느낌. 네, 나 비교를 그러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저희 토픽 중에 개그맨 공황 장애가 있는데. 나도 카모시처럼 할래. 나 여기 부어. 나가면 안 되지. 죄송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 삐에로도 웃지만 마음은 또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조차도 공연을 할 때 약간 좀 기분 안 좋을 때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나는 어쨌든 뭐 물론 당연히 여러분 뭐 하이프하는 것도 있지만 내 고간에는 어쨌든 뭐 슬픔도 있고 뭐 분노도 있고 어쨌든 채널링 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은데 코미디는 말 그대로 약간 좀 웃는 거니까 슬픔이랑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지점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면에서 이제 언제나 웃는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힘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요즘에는 이제 팬분들 좀 괜찮아졌지만 옛날엔 약간 좀 개그맨이니까 내가 뭐 이 사람 약간 뭐 웃기게 분장하고 나와서 이런 모습을 봤으니까 약간 조금 웃음나? 막대하나?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능의 뭐라고 하냐 뭐 작가님일 수도 있고 선배님들일 수도 있고 그 살벌한 전쟁터 이걸 겪다 보니까 조금 많으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거에 있어서. 저도 막 뭘 봤을 때 뭐 정영돈 형님이 무한도전 찍다가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아줌마가 막 거기 만지고 고추를 뭐야 뭐 장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조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진짜로? 그게 실제로 있었대요. 그래갖고 정영돈 형님이 그거 이후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개그맨이라고 뭔가 사람을 너무 까니까 이거는 근데 좀 빡세네요. 이게 사진아 시장에서 촬영하는데 모르는 아줌마 갑자기 다리 중요부리 잡는 거야. 그래서 웃으면 더 가더라. 근데 너무 충격을 그 자리에서 울었다. 이후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공황이 오더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영돈님뿐만 아니라 뭐 사실 고트들 뭐 김구라님도 그렇고 뭐 이경규님도 그렇고 좀 되게 그런 공황 같은 거를 겪는 게 이렇게 막 이게 엄청 레어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맞아. 저도 옛날에 좀 개콘 잠깐 이제 쉬면서 한 3개월 정도 쉬었거든요. 쉬면서 이제 집 밖을 안 나갔어요. 3개월 정도를. 그러면 정말 나쁜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였나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코미디를 하고 싶은데 자꾸 검살 맡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꾸 뭔가 수정이 되고 그러나서 결국에 재미없으면은 이게 아직 내 걸로 안 해봤는데 재미없다라고 이게 판단되는 느낌도 왜냐면 연차가 쌓이면서 좀 힘을 싣고 싶은데 내 코너에 내 코미디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연기한다고 하고 뛰쳐나갔죠. 그때 잠깐 3개월 쉬셨을 때 진짜 제작진분들 바로 그냥 방에 그냥 갑자기 가서 저 연기하고 싶어서 잠깐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랬네요. 뭐 그래. 네가 하겠다는데 뭐 어쩌냐. 그래서 항아도 집에서 쉬는데 제가 그때 진짜 나쁜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나를 너무 고립시키니까. 오히려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더 힘들어지셨군요. 그렇죠. 왜냐면 난 정말 안 되나?
내가 능력이 없나? 재능이 없나? 난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이게 그래서 그거를 갔어요. 과를 정신과를 갔어요. 저는 그냥 가면은 당연히 상담하고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제가 좀 피폐한 상태로 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의사도 아니 의사만 있고 상담 바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내일 오라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예약이 꽉 차 있대. 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긴 잘 되는 데인가 보다. 그래서 다른 정신과를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때 정신이 돌아왔잖아. 그걸 너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오! 예. 야 이거 많구나. 오히려 그 동질감에서 조금 치유가 있었군요. 이게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게 누구나가 다 있는 거구나. 지금 여기 뭐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면 다 10명이면 10명이 다 알아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경규, 정영돈 네. 등등.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아직 그런 거에 대한 뭐 올 뻔도 하고 막 그런. 저는 오히려 다른 게 왔었어요. 어떤 게 왔나요? 저는 하루 한 몇 개월 동안을 제 목소리를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죠? 아침에 매드몬스터. 점심쯤에 저기 부캐를 계속 하니까. 이호창. 저녁에 이택조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내가 오늘 없어. 내 옷이 하루 스케줄에 내 옷이 없더라고. 정장 하나, 아이돌 옷 하나, 등산복 하나. 맨날 이거 차에 실어놓고 맨날 이걸로 갈아 끼고 입는 거야.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내 목소리가 내가 내 목소리를 모르겠는 거야. 뭐 그런 거. 그거 꽤 깊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매드몬스터 하면서 제가 난 매드몬스터 이거 농담이 아니고 제이호가 너무 이뻐. 어플로 하니까 피부도 도자기 같고 눈도 이만하고 V라인에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얼굴에 내가 맨날 취해 있다가 집에 와서 이렇게 보잖아? 그럼 너무 싫은 아저씨가 막 있는 거야. 실제로 농담 없이. 그래서 내가 쫙 빼고 메이크업을 안 하면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막 이 추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플 키면 다시 이뻐.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야. 뷰티에. 그 영화 서브스턴스가 생각이 나는. 아니 왜냐면 좀 무섭다. 그거. 아니 그러니까 왜 뷰티 왜냐면 거기서 세계관에서의 제이호는 키 187에 막 얼굴 이만하고 어깨 이만하고 진짜 만년돌이에요. 그쵸. 전 세계 막 20등신 아닙니까? 막 그런 애가 맨날 하다가 나도 이제 거기 빠진 거지. 근데 이제 나와서 저러고 있다가 쟤네들은 누군지 모르겠네. 하여튼 저러고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 화장 지우고 이 어플 바깥에 딱 나왔는데 저 너무 꼴보기 싫은 아저씨가 있으니까 완전 과몰입이 됐군요. 저기에. 저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내가 진짜 재벌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진짜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많이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호창을 막 하면서 내가 이제 막 이렇게 취해 있는 거야. 내가 막 이런 액션이나 이런 게. 그래서 제가 히스레저 됐군요. 뭔가 막 취해 있었어. 호아킨 피닉스. 그때 제가 이제 티볼리를 탔어요. 네네네. 근데 이 티볼리를 타도 험불한 차죠. 네. 내 첫 차. 내가 너무 원했던 차. 티볼리 타고 이렇게 막 하다가 내가 그때 한창 더현대를 많이 갔어. 네네. 와 완전 이호창 그건데. 네. 더현대 이렇게 주차장 딱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요. 오른쪽은 일반 주차를 하는 곳이고 왼쪽은 발렛이야. 네네네. 내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나 요즘 열심히 하고 잘 버는데 발렛으로 들어갔어. 티볼리 타고. 네. 거기는 직원분 다 뛰쳐나오는 거야. 이게 원래 딱 차량 넘버가 조회가 되면은 한 분씩 나와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못 보던 차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다 뛰쳐나 직원분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정장 입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편하게 내려서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저기 고객님 죄송한데 혹시 회원권이 있으시냐? 회원권이요? 얼만데요? 그랬어. 와, 완전 몰입했는데. 얼마인데요까지요? 싸가지 없게 한 게 아니라 얼만데요? 나 자신 있으니까. 진짜 얼마인지 궁금해서. 얼만데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잠깐만
잠깐만 이쪽으로 거기서 딱 높으신 분이 잠깐만 얘기를 하면서 안쪽으로 모시는 거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약간 잘못됐다 이런 생각 안 전혀 들었나요? 생각 못했어. 안내를 해주려는 거야. 그러더니 여기가 VVIP 뭐 그런 룸이 맨 위층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 번만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오셔라. 네네네. 거기서 회원권을 얘기하실 수 있다. 그래서 갔지. 거기 갔더니 회원권을 이걸 내가 살 수가 없는 액수더만 얼마인데? 1년에 몇 억을 써야 돼요. 그쵸. 그래야 나오는 건데 맞아요. 내가 그래서 너무 창피한 거야. 그거 쪽팔렸겠다. 그때 또 거기서 기다리다가 치료가 됐어. 그 뭐지? 메소드 연기가 정신과에서 기다리다가 치료가 된 것처럼 거기서 위에 VIP 거기서 이렇게 상담하다가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바로 그냥 내가 빼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후진해가지고. 거기서 그 분들이 직원분들이 민망해하지 않게 하려고. 근데 그게 더 민망한데. 아니 그러려고 이렇게 해주신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너무 안 감사하고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빼세요 이게 아니라 VIP 룸으로 가서 한번 이런 확인하시고 오시면은 그래 좀 낯뜨거웠겠네요. 그거 좀 낯뜨거웠겠네요. 아니 근데 나는 그 경험이고 오히려 감사했나요? 좀 오히려 이 감사하고. 경험 이게 제가 좀 리얼리티. 이택조는 네. 옷을 입고 있으면은 이 진짜 내가 지금 38인지 진짜 전화 있든지 어른들은 잘 몰라요. 내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쵸. 연기력이 또 워낙 뛰어나시니까. 이택조를 하니까 최근에 불과 한 1년 전 좀 되긴 했구나. 제가 사무실을 한번 이제 지금 제가 법인 내에서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도와주신다고 집기를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달을 2대를 불렀어요. 근데 그날이 비가 온 거야. 근데 내가 스케줄 끝나고 이제 가니까 직원들이 이제 이걸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 도와주려고 빨리 갔어. 근데 용달이 2대가 와야 되는데 한 대만 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빨리 스케줄 끝나자마자 저 옷 입고 갔거든. 저 상태로. 네. 근데 용달 한 분이 비 오는데 막 쇼파랑 막 이런 거 올리고 있다가 나 보더니 왜 이제 와요?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지금 비 오는데 이거 빨리 와가지고 이거 같이 옮기고 해야지 이거를 시간을 맞춰서 그거 오셔야지. 그래서 그럼 내가 거기서 근데 이게 재밌지 않아. 미안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빨리 같이 이거 하면 되지. 뭐부터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쇼파 이거부터 비 오니까 빨리 이거 우리 직원 애들이 그러면 이분은 이게 아니야. 오셨어요? 이러더니 바로 꽁트로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그렇게 막 집 나누고 막 택조는 또 택조 나름대로 택조는 진짜 에피소드 여기도 진짜 많지. 이호창님한테 특별히 또 요청한 근데 그게 있긴 합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그래요? 시청자분이 바로 여기 뒤에 앉아 있는 분인데. 2호로 저희 이호로 인턴님이 씨. 현재 출근한 지 11개월 된 신입사원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헌터들만 모인 사회생활은 그 이상이네요. 이 굴레가 평생 저희 인턴입니다. 평생 반복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이름도 저랑 비슷한 이호창님. 저 직장생활 잘할 수 있게 혼줄 좀 내주세요. 연장전에서 뵙겠습니다. 페이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1번